네, 김용삼 기자가 설명하시는 예. 초대 대통령 이승만 편. 예. 지난번에 그 산업과 예. 우리나라 경제면에 미친 큰 공로를 설명하시다가 좀 부족한 대목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걸 예. 말씀하시죠. 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산업과 경제에서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꼽을 때 예. 뭐 한도 없이 많습니다만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그 팩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마저 그 말씀을 예, 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식 철강 공장이 있어야 진정한 독립국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아마 이런 생각이 본인이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근대 국가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예. 때 근처에 그 MIT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는 MIT에 그 가끔 가셔서 그쪽에 있는 뭐 학생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뭐 또 많은 그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진정으로 독립을 하려면 예. 제철소를 가져야 된다 하는 아주 신념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네. 지금 그 일선에서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1953년 4월 4일 날 예. 우리가 그 정전은 7월 달에 됐죠. 7월 27일. 예. 그러니까 3개월 전인 53년 4월 4일에 예.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에다가 특별 지시를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예. 전쟁이 끝나면은 전후 복구를 해야 된다. 예. 전후 복구를 하려면은 우리가 철강을 그 건설해야 되는 철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우리가 뭐 못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철강 공장을 건설하라. 그래가지고 내각에서 이제 철강 공장 건설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 미국 그 원조 당국이 예.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저 노인네가 지금 망령이 들었나 보다. 아니 지금 전쟁도 안 끝났고 예. 지금 뭐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 걸린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인데 철강 공장을 짓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 원조 당국이 이 대통령이 지금 지려고 하는 철강 공장 건설을 위해서 미국은 돈을 한 푼도 그 지출할 수 없다. 우리 원조 자금은 그 부분에다가는 못 쓴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들 안 도와주면 우리 그 힘으로 그 건설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각에다가 자체 보유물로 건설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유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보유물 540만 달러인가를 들여가지고 미국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국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서독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겨우 이제 막 전후복구를 막 하고 이제 독일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자기네들 물건을 팔고 공장 시설을 팔고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국제 입찰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 서독의 그 데마그사라는 회사가 국제 입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독 데마그사의 기술진이 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인천에 소규모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철을 녹여가지고 뭐 잠수함도 만들고 하던 아주 소규모 제철소가 있었는데 이게 6.25를 치르면서 폭격을 맞고 그래가지고 다 부서졌어요. 그거를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소규모 이제 그 평로 제철소라는 것을 건설을 합니다. 서독 데마그사의 기술진이 와서 이제 그 건설을 하는데 우리도 이 제철소를 이제 다 짓면 운영도 하고 또 건설에도 참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 유학생을 선발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철강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철강 유학생으로 선발됐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재관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살아계실 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독일 아헨공대에서 철강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키스트에서 철강 부분을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경무대로 오라고 그래서 경무대로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봉투에다가 유학비를 넣어가지고 유학비를 직접 건네주면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한 나라가 진정으로 독립을 하려면은 제철소를 건설해야 되는데 제철소 건설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러니 이 피 같은 돈으로 가서 공부를 하되 한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제철소를 훌륭하게 그 운영을 해라. 그래서 어깨를 어루만지고 머리도 쓰다듬고 그래가지고 그 유학을 떠났다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러니까 철강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키스트에 그 소속이 돼서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설계나 이런 걸 뭐 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전부 외국의 기술진들에게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국제제철 차관단이라고 해서 키사라고 하죠. KISA라는 그 키사 제철단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 영국, 뭐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7개 나라가 차관을 제공을 해서 한국에다가 제철소를 짓겠다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안을 본 김재관 박사의 말씀에 의하면 야 이거는 최첨단 제철소를 진 게 아니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그 다 이제 못 쓰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고철로 팔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한국에다가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 키사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장을 건설했다면 우리나라 제철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 제철 차관단에 그 집을 보증을 해주고 그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키사안이 이제 공중분해가 돼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태준 회장이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그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가 제철소를 짓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포항제철 건설안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주요 프로젝트를 외국 사람에게만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기술진이 설계를 해라. 그래가지고 김재관 박사 팀이 103만 톤 세계 최신식 제철소를 우리 인력들이 우리의 정신을 담아서 만들어낸 게 포항제철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합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 이제 바톤 릴레이 하듯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길러낸 고급 인력들이 결국 빚을 본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빚을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핵심이 되는 산업시설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사례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제철 이야기인데, 또 원자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자력도 그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석학들에게 앞으로의 에너지원은 이제 원자력으로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유학생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미국이 원자력 유학생이라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50%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원자력이냐 이거 이승만 대통령 저 노막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자력 유학생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원자력 기술 가르쳤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폭탄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20명이 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 얘기를 그 어느 분에게 들었냐면요. 그 정경련을 부회장을 하셨던 그 김입삼 예. 선생님이 그 어른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영국으로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의 한국인이 나타나서 막 하수를 구하고 막 이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나 물어보니까 원자력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고, 그래서 그 원자력을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이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핵폭탄을 제외하고 예. 그리고 재처리는 우리가 뭐 다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처리 시설을 못 짓게 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자립을 성취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최강 기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이승만 박사 때 원자력과를 어디다 만드셨냐면 그때는 과학기술자가 없으니까 문교부에 문교부에다 만드셨어요.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문교부 장관이 김범린 씨였는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영국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예. 이제 마침 그때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예. 58년도인데 예. 김범린 씨가 그때 낙선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속해는 자유당 소속으로 그분이 동래인가 어디 네. 김해선가 국회의원 하던 분이 낙선해가지고 그분이 또 불란서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지금도 그 신문 까시면 기억나는데 김범린 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그 지금 낙선했다고 낙담하지 말게. 예. 자네가 지금부터 아주 큰 일을 맡아야 되는 게 각각이 뭡니까 했더니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그래가지고 김범린 씨가 원자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열일화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화보집을 보다 보니까요. 예. 1958년도에 예. 그 창경궁안에서 예. 원자력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그런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연구용 원자로라고 하는 그 트리가마크 2를 우리가 58년에 건설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는 정말 도 같은 어른이다. 예,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서울대 1학년 때 예. 자연과학 개론을 배웠는데 예. 그 가르친 분이 윤 교수님인데 제가 풀네임을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원자력과 소속 직원이었고 예, 예. 또 이승만 대통령의 배로 유학을 다녀온 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매년 원자력 회의가 열리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예. 그 예산을 짜고 짜가지고 원자력 회의에 매년 보내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 된 거는 참 박정희 예. 대통령도 잘하셨고 특히 예. 이승만 대통령이 예. 시작 단계에서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원양업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예. 원양업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1956년도에 우리가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참치를 뭐 2m가 넘는 참치를 잡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경무대 그 뜰에 이렇게 그 전시를 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상공부 장관이 김일한 장관이었습니다. 예. 김일한 장관이 저희 옆 동네에 사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예. 김일한 장관님 댁에 찾아가면 그 어른이 이제 성질이 좀 급하셔서 주먹으로 이렇게 기자가 이런 것도 몰라 이 무식한 놈 한 대를 탁 때리면서 그때 이랬어 하고 제가 좀 그 어른에게 많이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김일한 장관이 상공부 장관 시절에 남태평양에 가서 이제 참치를 잡아다가 그거를 이제 해외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자. 그래서 이제 남태평양으로 내보내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어선 중에 남태평양까지 갈 수 있는 그 어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군함에다가 무기를 다 제거를 하고 페인트 칠을 어선처럼 한 다음에 거기다 어구를 싣고 남태평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걸 무마시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예, 이런 그 애환이 서린 이 원양업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 뭔가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이승만 예. 대통령이 김일한 장관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예. 상공장관을 마친 다음에 내무장관을 시키고 교통장관 또 시켰습니다. 그 장관은 3번 한 분인데 그 여담인데 이거 좀 얘기가 바꿔로 가죠. 어떻게 해서 김일한 씨를 발탁하게 됐냐면 6.25 피난 가는데 예. 우리 정부가 이제 6.25 때 밀려가지고 대전을로 갖춰 자꾸자꾸 남으로 가는데 예. 그때 김일한 씨가 대령이었어요. 예, 예, 이승만 맞습니다. 대통령이 피난 갈 때 보니까 대전 그 역 앞에서 교통이 혼잡한데 웬 그 군인이 대령 계급장을 나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교통정리 잘하거든요. 예. 근데 김일한 씨가 아주 미남이에요. 예. 그 대통령이 부릅니다. 저 친구 좀 데려오라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스카웃된 계기죠. 예. 어떻든 예. 명장관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 예. 김일한 장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예. 없는 점은요. 1950년 6월 25일 날 예. 그 북한군이 이제 남침을 했을 때 예. 저 뭐 워낙 창졸간에 이제 기습을 당해서 이제 정부도 허둥지둥 이제 그 철수하는 예. 과정에서 한국은행 지하에 그렇습니다. 금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금고에 있는 그 금고 안에 이제 금괴, 예. 그다음에 은괴, 예. 그리고 이제 현금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 운반을 하느냐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김일한 장관이 만주군 출신입니다. 예. 만주군에서 이 재정경리 장교입니다. 그래서 돈 뭐 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금 이런 걸 담당하던 분인데 전쟁이 났는데 문득 그 한국은행 지하에 있는 금고에 생각이 있는 났군요. 예, 금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트럭 3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에 와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금괴 그리고 은괴 그리고 현금은 다 못 가져 나왔습니다. 그 왜냐하면 트럭이 3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괴 은괴를 트럭에다가 싣고 한강 그 다리가 폭파되기 전에 운반을 해가지고 진해에 있는 통제부로 운반을 해서 미국 군함에 실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다가 그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아, 대단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이게 인민군 수중에 들어갔다면 정말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김일환이라는 정말 뛰어난 어르신이 이 그 생각까지 하셔서 천만다행이었고요. 우리가 1954년도에 IMF에 가입을 합니다. IMF에 가입을 하려면 우리가 그 가입 기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때 연방준비은행에 있던 그 금괴가 IMF 가입을 할 때 기금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때 그 금괴가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한국 관에 그 금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김일한 장관이 그런 분이고 뭐 김일한 장관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얽힌 사연이 사실은 우리 산업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김일한 장관이 그 상공부 장관을 하시면서 산업을 이끌었기 때문에요. 김일한 장관이 그 육군 중장 시절, 3스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그 태백산 지역에 있는 그 석탄을 증산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인력도 마땅치 않고 도로는 엉망진창이고 이거를 그 거기서 석탄을 캐낸다 한들 철도 도로 이런 게 제대로 돼야 수도권으로 실어 와가지고 뭐 연탄을 만드는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군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김일한 장관을 육군 파견단장으로 해서 태백산 지역에 탄광을 도와주라고 그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한 장관이 이제 육군 파견단을 그 이끌고 가서 뭐 태백 줄령을 넘는 도로를 닦아주고 그리고 광부들 사택을 다 새로 지어주고
또 광부들 중에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인 중에 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를 하고 그리고 이 그 탄광 안으로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전기라든지 또 그 석탄을 실어내오는 이런 뭐 광차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그 현대화를 하는 일을 김일환 장관이 도맡아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산업 발달사에 있어서 김일환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야말로 탄광 복구에서부터 우리 금괴 음반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일을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통장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철도의 철도, 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승만 편이 김일환 편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말씀하셨고 이제 다음에 이승만 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시대를 좀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무장 독립이 아닌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는지 요거는 아마 내용이 조금 길어서 한 2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하고 현재 우리의 그 한미 동맹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친한 그 후원자이고 친구였던 박영만 씨하고 멀어지죠. 그렇습니다. 박영만은 무장 독립을 주장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